네, 안녕하세요. 봅니다. 2026년 2월 24일이고요. 오늘 코스피가 6천을 찍고 내려왔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20만 원 찍었고요. SK 하이닉스가 100만 원 찍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코스피는 날아가는데 나스닥은 어저께 다우지수 나스닥 다 크게 하락을 했죠. 1% 이상 빠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왜? 코스피만 이렇게 올라가는가? 그리고 코스피만 올라가는 거 보면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우리 모두는요, 배 아파 죽겠습니다. 내가 가진 건 안 가고 왜 남의 투자는 증시 올라가느냐.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국장에 투자할 걸. 사람들과 만나면 다들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데 나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답답함의 연속일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남들이 돈 번다고 배 아파할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첫 번째로 오늘 시장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죠. 함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분석 끝나고요. 오늘 정말 하이라이트 분석, 알트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불장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람들이 더 이상 알트코인은 끝났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지 데이터로 확실하게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 아침 주식시장 창을 열어보는 게 요즘처럼 막 흥미진진한 데가 또 있었나 싶어요. 맞아요. 진짜 하루하루가 기록 경신이죠. 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말 그대로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는 한국 증시 상황 다들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네네. 단순히 지수가 올랐다는 표면적인 뉴스를 넘어서 도대체 시장 내부에서 어떤 거대한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본질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요. 최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미친 듯이 질주하는 한국 증시의 겉과 속을 아주 재미있고 알기 쉽게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흥미롭고 방대한 기사와 리포트들, 이 자료들은 바로 오뽀가디언 비트코인 TV의 오뽀가디언님께서 제공해주신 소중한 자료라는 점을 먼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귀한 인사이트가 담긴 자료죠.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소스들의 개요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분석할 자료들은 2026년 2월 23일과 24일에 쏟아진 머니투데이, 연합인포맥스, 서울경제 등의 주요 경제 기사들과 리포트들을 종합한 겁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단연 코스피가 장중 5,900선을 돌파한 현상이죠. 전인미답의 6,000고지가 바로 코앞이잖아요. 진짜 꿈의 숫자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다룰 핵심은 단순한 지수 상승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주요 악재들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데 유독 한국 증시만 강력하게 상승하는 이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의 이면을 볼 겁니다. 아, 디커플리. 네, 이 기저에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그리고 글로벌 AI 산업 지형 변화 같은 거시적 요인들을 아주 상세히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사실 코스피 5,900 돌파도 놀랍지만 제공받은 리포트들을 보니까 증권사들 눈높이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엄청나게 상향됐죠. 네, 키움증권은 코스피 상단을 7,300으로 대폭 올렸고요. 노무라 증권은 올해 상반기 안은 최대 8,0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8천이요, 와. 여기에 시장 주도주인 이른바 반도체 투톱의 상징적인 기록도 빼놓을 수 없죠. 삼성전자가 주당 20만 원을 넘어서고 SK 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20만 전자, 100만 닉스가 현실이 된 거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약간 농담처럼 돌던 이야기였는데 말이죠. 자료에서는 이 상승세의 핵심 동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요. 이 모듈 상승 랠리의 중심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역시 반도체군요. 네, 초기 AI 시장이 엔비디아 GPU를 중심으로 거대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학습된 AI를 실생활과 서비스에 적용하는 추론 단계로 넘어왔거든요. 아, 학습에서 추론으로. 맞습니다. 이 추론 과정에서는 데이터 처리 속도랑 용량이 생명이라서 HBM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는 물론이고 일반 범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마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수요가 몰리는 거네요. 그렇죠.
자료의 팩트를 보면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의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무려 200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 놀라운 건 전체 코스피 200 이익 증가분의 약 98%를 오직 반도체가 견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98%요.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엔진이 사실상 반도체 하나로 폭발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거네요. 듣다 보니까 약간 그 골드러시 시대에 금 캐는 사람들이 아니라 곡괭이 파는 사람이 돈을 다 쓸어 담는다는 비유가 딱 떠오릅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곡괭이를 독점해서 팔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거대한 이익 성장의 파도에 올라탄 투자자들의 구성 변화입니다. 보통 지수가 최고치 찍을 때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끌어올리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제공된 자료들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력이 시장을 진짜 무섭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네, 1조 원 넘게 순매수하기도 했죠. 맞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팔고 나가는 틈바구니 속에서도 개미 투자자들이 총알 남았다고 외치면서 나홀로 1조 원을 쓸어 담고 있어요. 게다가 이른바 벼락거지 공포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던 서학개미들이 대거 국내 증시로 귀환하고 있다는 분석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개인들의 막대한 대기 자금이 시장의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미 증시 디커플링 현상이군요. 맞습니다. 한국 증시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반면에 23일 미국 뉴욕 증시를 보면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등 주요 지수가 모두 1% 넘게 동반 하락했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탈동 조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미국이 울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웃고 있는 건지.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현재 미국 시장을 짓누르는 두 가지 큰 악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네, 최근 미국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 전 세계에 적용하는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기습 인상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10%에서 15%면은 엄청난 인상폭이네요. 그렇죠. 무역 정책에 대한 피로감과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들 이윤이 훼손될 거란 우려가 쏟아진 겁니다. 관세가 오르면 결국 미국 내 물가도 오르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건 당연해 보이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수출 중심 국가잖아요. 이런 악재에 타격을 받아야 정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악재가 이 디커플림을 설명하는 진짜 핵심 열쇠입니다. 최근 신생 리서치 시트리니의 보고서가 미국 시장에 엄청난 공포를 던졌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죠? 바로 AI 소프트웨어 공포입니다. 고도화된 AI 에이전트가 오히려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을 붕괴시키고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급감시켜서 결국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거라는 경고였죠. 잠깐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 쉽게 정리해보죠. 우리가 아는 세일즈포스나 어도비 같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대부분 매달 구독료를 받는 모델이잖아요. 직원 한 명당 계정 하나씩 결제하는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구독형 사스 모델이죠. 그런데 AI 에이전트 하나가 직원 10명, 20명 몫을 해버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사람을 덜 뽑게 되고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 구독 계정도 대폭 해지하게 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AI 혁신이 역설적으로 기존 IT 생태계를 지배하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매출을 파괴할 거라는 카니발리제이션 공포죠. 이 보고서 직후에 미국 주요 기술주랑 소프트웨어 업종이 아주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자기가 만든 AI 때문에 자기들 일자리랑 기존 소프트웨어 시장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반대로 한국은 상황이 전혀 다르죠. AI가 사람을 대체하든 소프트웨어를 붕괴시키든 그 똑똑한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연산 처리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무조건 하드웨어, 즉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무조건 필요하죠. 그리고 한국은 그 하드웨어를 전 세계에 거의 독과점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소프트웨어 불안감이랑 전혀 무관하게 엄청난 수혜를 누리고 있는 거군요. 네. 그게 바로 미국은 울고 한국은 웃는 구조적 디커플링의 본줄입니다. 미국이 소프트웨어 가치 파괴를 걱정할 때 한국은 AI 구동의 필수적인 하드웨어 인프라를 틀어주고 호황을 누리는 겁니다. 정말 알기 쉽네요. 게다가 자료들을 보면 이 상승세가 단순한 운이나 거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아주 압도적인 펀더멘털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요? 사실 단기간에 지수가 너무 오르면 다들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고평가 우려가 나올 법도 한데요. 네. 그런데 현재 한국 증시의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 즉 EPS 증가율을 보면 무려 140%에 달합니다. 140%요?
네, 같은 기간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주요 경쟁국들은 10%대 내외에 머물고 있거든요. 한국 증시의 이익 성장세가 이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와, 140%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급등해서 표면적으로는 비싸 보일 수 있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 전망치가 주가 오르는 속도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저평가, 즉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실적이 뒷받침되니까요. 아, 밸류업 정책 말씀이시죠? 네, 자료에서 비중 있게 다룬 내용인데 자사주 의무 소각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고배당 기업 과세 특례 같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가치 제고 정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를 씻어내고 있는 거죠. 자사주 의무 소각이 진짜 큰 이슈잖아요. 그동안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놓고 소각을 안 해서 주주 가치가 안 올랐는데 이제 강제로 소각해서 주식수를 줄여버리면 남은 주식의 가치는 무조건 올라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트럼프발 관세 인상 같은 단기적인 리스크 때문에 매도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증시의 폭발적인 실적 모멘텀과 이 밸류업 정책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탐구한 방대한 내용들을 청취자 여러분의 관점에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해보죠. 지금 세계 경제가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명암이 확실히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소프트웨어의 위기를 겪으며 공포에 떠는 국가가 있는 반면 한국처럼 하드웨어 호황을 누리며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국가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구조적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살아남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지식이라는 건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이해하고 실제 시장에 적용할 때 가장 가치 있는 법이니까요. 정보 과부하 시대에 다각도의 시각을 갖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다룬 이 내용들이 그저 복잡해 보였던 최근 시장 상황을 명쾌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한국 증시가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독점하면서 전례 없는 6천, 7천 포인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네네. 만약 1, 2년 뒤에 전 세계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서 이 폭발적이던 인프라 투자가 끝나는 시점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인프라 구축이 끝난 다음에요? 네, 그때 한국의 반도체 하드웨어 슈퍼사이클은 갑작스런 절벽을 맞이하며 끝이 날까요? 아니면 고도로 똑똑해진 AI가 이제 로봇이나 완전 자율주행 모빌리티 같은 새로운 물리적 형태로 진화하면서 또 다른 차원의 거대한 하드웨어 수요 폭발을 만들어낼까요? 와, 데이터 센터 이후의 세상이라 정말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인프라의 끝인가 아니면 물리적 AI라는 새로운 시작인가?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화두입니다. 이 흥미로운 질문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각자 상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 오뽀가디언님의 소중한 자료 덕분에 아주 유쾌하고 밀도 있게 진행해 봤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집중해서 들어보셨어요? 네, 이거 들으시면서 아, 그래.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고 알트코인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왜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은 업비트랑 빗썸이잖아요. 무슨 마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방송은 현물 위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현물 투자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죠. 야, 이제 예전과 같은 불정은 없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예전에는 해외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국내에 들어와 투자를 했지만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트러블 때문에 국내 거래소로 자금이 입금이 안 된다 라는 거. 두 번째로는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코인을 다 올리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 근데 국내 자금으로는 그게 과연 해결 가능할까?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살펴본 내용을 보면은 엄청난 자금들을 누가 가지고 있다? 바로 개미들이 가지고 있다. 하루 순매수 금액이 1조가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오늘 같은 경우도 개미들이 얼마 팔아서 2조 팔았죠. 많이 살 때는 2조를 삽니다. 2, 3조를 개미들이 오락가락 해요. 기관들이 사고 파는 것만큼 이상을 개미들이
시장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요. 이 자금들이 만약에 코인판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그 점에 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네, 나가지 마시고요. 네, 끝까지 남아서 다음 방송, 다음 영상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본 다음에 심층적으로 다시 여러분들과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준비할 때까지 노래 한 곡 틀어드릴게요.